혹시 청년들을 위한 땡땡 다 함께 해보실까요? 땡땡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웨비나의 사회를 맡은 라이프인의 송소연 기자입니다. 네, 지금 카메라를 다 켜주셨을까요? 아직도 안 켜신 분이 계시네요. 어서 켜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마이크는 꼭 발언, 네, 네, 그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마이크는 발언 할 때만 꼭 켜주시면은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섹션 2는 파트 2는 섹션이 3개로 나눠질 예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위해서 이름은 성함이랑 소속으로 꼭 변경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 보시면은 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 링크, 공지 내용, 그다음에 공통 질문을 올려드렸어요. 공통 질문은 이제 파트 2에서 같이 이야기 나눌 거라서 한번 발제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약간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저희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올림픽이 끝났죠. 근데 그 올림픽에서 서핑이 새로운 종목으로 채택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 상황이 태풍으로 막 부유물이 되게 많은 바다에서 또 보드가 부러지는 상황 속에서 브라질의 그 페라이라 선수가 그 파도를 되게 멋지게 즐기면서 멋진 경기를 보여줬고 또 그래서 결국 금메달을 따는 장면을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지금 청년들한테는 얼어붙은 취업시장, 치솟는 부동산, 불평등의 심화라는 파도가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성세대들이 이 청년들을 볼 때 그냥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약간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청년들은 그런 거친 파도를 감지하고 그들만의 그 리듬을 타면서 또 그들만의 서핑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이프인과 G세프는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청년, 그리고 지역에서 공동체, 시민 자산화를 만들고 있는 청년, 그 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사회혁신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고 또 청년들은 무엇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행사 이제 시작에 앞서서 어떻게 이제 라이프인과 G세프가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는지 약간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때는 바야흐로 그 벚꽃이 피던 봄날이었는데, 저와 G세프의 박정인 팀장님이 정말 오랜만에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약간 근황 토크가 이어졌고, 각자의 고민을 공유하다가 이렇게 좀 일이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44분이나 참여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좀 커지게 됐는지 팀장님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송 기자님 오늘 사회도 맡아주시고 뒤에 배경과 이 땡땡 청년은 땡땡 중 웨비나의 제목과 이 제스처까지 만들어주시는 정말 수고가 많고 열일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뵙고 코로나 때문에도 작년에 진짜 많이 못 뵙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라이프인에서 청년이 4가지 주요 핵심 주제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들었고 올해 그리고 이제 저희도 어떻게 하면 청년의 참가를 더 유도하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G세프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그런 논의들이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저희 G세프는 이제 영어로 해서 가끔 뭐 하는 조직이지라고 많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사회적 경제 관련 민간 단체들과 그 다음에 도시지방 정부들이 함께 협력하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국제적인 네트워크이고요. 저희가 이제 경년제로 국제사직경제 포럼을 개최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 스페인 빌바오에서 열린 제4회 국제사직경제 포럼에서 저희가 이제 빌바오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빌바오 선언문이 준비가 되는 도중에 와중에도 그 저희 포럼에 참가했던 청년분들이 실제 그 참가했던 청년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SNS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그 내용들을 그 받아서 피드백을 받아서 청년 선언문을 발표를 했어요. 가장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두가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청년들의 이야기가 중요하고 더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실제 그 선언문 내용 중에는 참가자들의 이 청년의 3분의 1이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그 선언문을 2018년도 빌바오 포럼 폐막식에서 함께 그 낭독을 하면서 저희의 의지를 다시 한번 청명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제 그 저희가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가 청년들과 더 함께하는 자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들이 저희 송 기자를 만나뵈면서 시작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프인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라이프인은 사회적 경제 미디어고요. 2017년도에 설립된 그 영리 광고를 하지 않는 비영 후원 회원의 회비로만 운영이 되는 비영리 언론사이고요. 라이프인은 올해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좀 집중을 해서 그런 소셜 솔루션 미디어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솔루션이 필요한 네 가지 부분, 사회 혁신, 기후 위기, 지역 문제, 청년을 좀 집중 조망해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년 수다에 범 내려온다. 이런 행사를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때 수다회를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때 사회혁신, 기후위기, 지역 문제 이거는 세 가지 주제는 저희가 다뤘었는데 아쉽게도 좀 청년 주제를 다루지 못해서 좀 그러고 있던 찰나에 팀장님 저희 박정 팀장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수다회를 좀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당 모의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가 또 이제 고민했던 거죠. 청년들의 이야기인데 청년들의 의견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라이프인과 그 G세프의 젊음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약간 주도적으로 기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얘기가 나온 만큼 한마디씩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윤서 기자님, 라이프인의 전윤서 기자님과 G세프의 문세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전윤서 기자님 먼저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됐는지, 어떤 방향으로 기획했는지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프인의 전윤서입니다. 저는 이 기획을 준비하면서 세아님과 함께 청년들이 가지는 불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었어요.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경력직만 뽑는다고 하면 그 경력은 어디서 쌓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은 너무 먼 얘기인 것 같고,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또 얼마 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청년의 시기를 인생에서 단 한 번 살아가는데, 현재 가지는 불안은 좀 알고 보면 어느 세대, 어느 청년이나 했었던 문제 아닌가? 유독 지금의 청년들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 이 시대 청년만큼이나 좀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던 세대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특히 오늘 이 행사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혁신, 청년을 위한 땡땡인데요. 이때 청년은 수혜자의 입장이 아니라 좀 발하자, 말하는 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라이프인에서도 뭐 하시는지요라는 그 기사를 좀 연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청년들의 문제를 좀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주체들을 찾아서 소개를 하고 있고 청년들이 가지는 불안이나 위기 이런 문제 청년들이 청년들에게 청년을 위해 해결책을 좀 찾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아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G세프의 문세아입니다.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그게 일상이 되면서 청년들이 둘러싼 사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말씀 주신 부동산이나 불평등 문제, 또 취업 문제 등 굉장히 사회적으로 기반을 지금 형성해 나가는 시기인 이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더욱 높은 벽으로 다가오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저희는 지금 우리 청년이 느끼는 문제는 어떤 게 있는지, 또 그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논의를 같이 해보고, 또 해결책을 공유해보고, 조금 더 실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지금 공론회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민을 발전시켜서 오늘 8월 10일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그 주제가 사회적 경제와 사회혁신, 청년들을 위한 땡땡이 되었는데요. 이 땡땡은 땡땡으로 익히기도 하고 누구나라는 의미와 우리가 스스로 열어가게 될 무한한 가능성을 좀 청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좀 담아서 땡땡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그리고 사회혁신 그 다음을 위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땡땡은 정말 무엇인지 이번 웨비나가 함께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되기를 한번 소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 웨비나는 총 3파트로 진행이 되는데요. 청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후위기, 공동체, 사회혁신을 주제로 좀 심도 있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파트 1에서는 기후위기, 공동체, 사회혁신 이 부분을 각 발제자분이 발표를 해주셔서 저희 다 함께 들을 예정이고요. 파트 2는 각각의 그 3개의 주제로 반이 나눠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 파트 3는 파트 2에서 같이 논의할 얘기가 서로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약간 공유하고 좀 더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으로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약간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따라오시면은 저절로 약간 이해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파트는 CG의 이승현 매니저님께서 청년 세대가 변화시키는 세상 기후위기를 극복하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파트 2 기후위기 관련해서 파트 2에서 진행되는 그 파트 2에서는 청년 기후 긴급행동의 조남은 위원장님, 그 다음에 CG의 최진경 팀장님이 참여해서 세션을 운영해 주실 예정이에요. 그리고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발제를 도시재생 스타트업 비드 임홍욱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파트 2에서는 꼼지락 네트워크의 김유진 대표님이 참여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혁신 같은 경우에는 파트 1과 파트 2에 팀 몬드라곤 아카데미에서 만들어진 펀 컴퍼니의 이승민 대표님이 같이 얘기를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이야기가 논의가 된 내용이 사라지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좀 확산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라이프인에서는 그 윤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하는 거지요를 통해서 발제자분들 인터뷰를 좀 진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내용을 좀 더 확인하실 수도 있고, 금일 행사에는 저희 라이프인 기자님들이 지금 여기 다 참석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 세션별로 기사를 아마 이렇게 취재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기자님들 한번 손 흔들어 주실까요? 네. 편집장님, 이진배 편집장님, 노윤정 기자님, 김정란 기자님, 네, 여기 참석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GCF에서는 그 홈페이지에 저희 지금 자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져 있어서 지금 발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채팅창에 링크를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는 영상으로 이제 촬영이 돼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GCF 한번 손들어 주실까요?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네. 네. 팀장님, 세연님, 그리고 기술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있는 김윤수님까지 여기 참석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멕시코 시티에서도 이런 비슷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또 박정윤 팀장님께서 참여해서 저희 논의한 내용을 또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1 준비하시고요. 다들 같이 하셔야 됩니다. 저만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네, 함께 하시는 걸로. 2021 세계 청년의 날 웨비나 사회적 경제와 사회혁신 청년들을 위한 준비 왜 안 하시죠, 다들? 땡땡. 네,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발제는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키우고 그 사회혁신 모델을 만드는 곳이죠. 시즈의 이승현 매니저님께서 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청년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세요. 2022 시민 주도형 지역 순환 경제 그린 뉴딜 분야의 사회적 기업 육선 사업.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 세대가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 기후 위기를 극복하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좀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주어진 시간이 20분입니다. 그러면 잘 활용해서 발표를 부탁드리고요. 매니저님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네, 예. 그러면 화면을 띄워주시고 저희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재밌게 네,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님 20분이라고 하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네, 잘 맞춰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이 잘 보이시고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이 제스처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라는 제스처로 해석이 되네요. 일단 첫 발제를 맡게 돼서 좀 어깨가 무겁지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시즈의 국제사업팀에서 매니저를 맡고 있는 이승현입니다. 청년 세대가 변화시키는 세상 기후 위기를 극복하다라는 제목으로 사례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발제 제목을 사실 주최 측에서 정해주셨는데요. 사실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까 발표 제목의 각 요소들이 저한테 되게 어떤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어서 되게 감사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어진 시간 동안 저는 청년 그리고 세대 이렇게 중심어 삼아서 발제를 열고 기후위기 그리고 극복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발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입니다. 사실 청년은 어떤 주체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청년과 함께하고 협력하는 기관의 모양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제 순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저희가 이런 거를 한다라는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즈가 청년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에 그런 사업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드린 연후에 그런 토대에서 저희가 최근에 방법론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역순환 경제라는 모델이 도출되었고 그래서 관련한 세부 사업을 두 가지로 전개하게 되었다.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2010년에 출범한 비영리 사단 법인이고요. 저희의 조금 창립 초기에 있었던 청년과의 어떤 밀접한 연관성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사회적 경제의 다자간 지배구조 참여 합의를 실천한다는 목적으로 이사진에 이미 20대 청년 이사를 포함해서 실제로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을 다수 이사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공식적인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결과 현재 이사진의 50% 이상이 청년 기업가로 실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시즈의 창립의 특징은 국제팀이 꽤 초창기부터 있었고 역할했다는 것인데요. 제가 국제팀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시즈는 출범부터 지금까지 어떤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사회 문제가 국제사회의 일원인 대한민국의 문제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청년이 당면한 위기가 비단 청년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울러서 전 사회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이 국가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다 같이 어떤 저성장과 양극화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어떤 다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문제다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유엔의 청년 담론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유는 국제 규범으로서 유엔의 청년 담론 최근에 최근이라고 할까요? 2018년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청년 2030 전략, 청년과 함께 그리고 청년을 위해 일하기 라는 제목에서 발표한 어떤 전략문에서 시즈의 방향성을 명백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으로 제시한 부분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청년의 인권이 실현되고 모든 청년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변화의 주체로서 청년들의 주체성, 탄력성, 긍정적 기여를 인식하는 세상. 저는 여기서 변화된 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전윤석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청년을 좀 수혜자, 어떤 취약한 계층이라고 인식하는 좀 타자화된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청년은 정말 말 그대로 이 에이전트, 주체성이라고 번역은 됐는데 사실 원래는 doing이라는 라틴어 어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이라는 점에 굉장히 큰 초점을 맞췄다고 저는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즈도 이 같은 맥락에서 청년은 행동하는 자이고 직접 문제에 관여하는 자라는 청년의 행동성에 주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성을 고취하는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 청년들의 실제적인 경제권 권한에 대한 강화라고 보았고요. 물론 당연히 이 유스 2030 스트래티지에서 강조하는 우선순위 5가지 영역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게 오늘의 발제 내용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즌은 2010년에 출범을 하였고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그래서 했니? 라고 했을 때 조금 가볍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명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기관명은 씨앗이에요. 되게 소박한 듯 하지만 비전은 그렇게 소박하지 않습니다. 사회혁신, 연대, 지속가능성의 작은 씨앗이 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되기 위해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 어떤 작업을 했냐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입니다. 현재까지 H1 드림이라는 프로그램 등등을 통해서 총 발굴한 사회적 기업가 또는 사회적 기업은 300개 팀에 이르르고요. 그리고 네이버 등과 함께 또는 정부, 지자체 등과 함께 사회적 금융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국제연대, 상호학습 기회, 그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어떤 책임의식을 조금 함양할 수 있는 그 교류 플랫폼으로서 시커스라는 탐방장을 운영해 왔는데요. 이렇게가 조금 대표적인 이야기이고요. 요약하면 사실 시즌은 그래서 뭘 하니? 라고 하면 저희는 한마디로는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는 곳입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앞서 제기한 문제로 돌아가 시즌은 그러면 청년은 어떤 개념으로 보고 있냐, 어떤 주체로 보고 있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즈가 바라보는 청년은 소셜 안터프러너십의 주체입니다. 사회적 기업과 정신을 함양한 주체이고 수동적 소비 주체가 아니라 능동적 생산 주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키우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가라는 점입니다. 즉,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유기체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유기체의 첫 탄생 배경은 한두 명의 어떤 기업가 1인이었을, 2인, 3인일 수도 있겠죠. 소수의 그 어떤 기업가, 개인이었겠지만 사실 이들이 어떤 사회 문제에서 이것을 해결해야겠다라는 문제의식을 처음 착안을 하고 그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자원을 연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유기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이고 그것의 결과물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본 것입니다. 근데 이 사회적 기업이 어떤 최소한의 생명유지 활동, 기업 활동이겠죠? 을 시작하는데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갖추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갖추는 데까지 과정에, 그 고난한 과정에 어떤 동행하는 것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은 씨앗 정도로 한정된 역할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발굴을 하고 육성을 하는 데 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너네가 하는 게 엑셀러레이팅, 인큐베이팅 그런 흔하게 표현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냐라고 한다면 저희는 조금 선을 긋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시즌 임팩트 투자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인큐베이팅이랑 엑셀러레이팅은 지금 말도 너무 어려운데 청년 사회적 기업에서 청년이 빠지고 기업만 남았을 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적절한 시기에 재화로 전환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이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즈의 그 본질적인 존재 목적과는 분명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즈는 무엇을 하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 사례 부분에서 조금 더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세대입니다. 사실 저는 조금 작정을 하고 이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왔고, 사실 오기 전에 이사장님과 위에 사수분들, 팀장님들께 얘기해도 되냐라고 허락을 받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시즈랑 별개로 제 자신이 청년으로서 그리고 개인인 이승연으로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이승연으로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MZ 세대라는 용어가 굉장히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MZ 세대는 81년에서 95년에 태어난 M세대와 그리고 96년에서 05년도에 태어난 Z세대를 포괄합니다. 근데 저는 MZ 세대 안에 청년이 또는 구체적으로는 청년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가 녹아들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를 들어드릴 텐데요. 제가 29이고 93년생입니다. 얼마 전에 86년생인 저희 이과 선배와 97년생인 저희 이과 후배가 같이 만났던 자리가 있었어요.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 딱 MZ세대의 모임이죠. 근데 저는 저희가 조금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과연 MZ세대라는 말로 통칭했을 때 우리의 대화를 대변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자면 저희는 비스포크의 그 총천연색 알록달록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일체형 모델을 사려고 혈안이 된 20대가 아니고 편리함과 세련됨이 유일한 제1의 구매 가치인 20대의 돈 잘 쓰는 소비 객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근까지도 벌써 어제까지도 독일, 비엔나, 벨기에 등지에서 폭우로 사람들이 실제로 죽고 너무 절박한 마음에 지붕으로 대피하는 뉴스를 생생하게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소비 행위, 소비를 한다는 것 자체로서 이미 우리의 실존을 위협한다는 것을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약간 잘 안 반영되지 않나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사실 우리는 기성세대라고 할까요? 앞선 세대가 합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비합리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세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레타 툰베리가 나선 것은 이 세태로라면, 이 흐름대로라면 절망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새로운 합리성에 대한 생각에서 등교 파업을 한 것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MZ세대가 현실 지향적이고 자유분방하고 때로는 기성세대에 저항하고 도발하는 개인주의적이고 현실 지향적인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표상만이 양산된 결과물이 MZ세대가 아니냐라고 좀 비판점을 같이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름과 같이 이거는 마케터들이 만들어 놓은 페르소나이고 어디 있을 법하지만 절대 어디서도 딱 들어맞는 것을 찾을 수 없는 말 그대로 가상의 인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사실 내용적으로는 표상만을 양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제 주변에 실질적으로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한데 아이를 낳는 것이 무책임한 행동은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인용구는 그 최근에 덩컨 맥밀런이라는 극작가의 연극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이 아이를 안 낳는 게 옳을까? 아이를 어쨌든 낳고 잘 키운다는 것이 옳을까라는 사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어른들이 하는 우스갯소리로 전쟁통에도 사랑을 하고 애를 낳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그 전쟁이라는 위기를 기후위기라는 단어로 바꿨을 때 처음으로 아니요? 라고 반박할 수 있는 세대라는 점에서 저는 이 흐름이 시작되었다는 점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지금부터는 그렇다면 MZ 세대라는 명명으로 통칭하고 일반화할 수 없는 그 청년 개개인이 닥친 실존적 위기를 어떻게 사회 공동의 문제로서 고민하고 해결해 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시즈가 내놓은 대답이죠. 지역 순환 경제라는 답변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사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순환 경제가 나오게 된 배경은요, 사실 몇 가지 통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 기후위기 악단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 그러니까 2016년 기준으로 세계자연기금이 발표한 통계에 따라 한국의 생태 발자국이 생태계 재생 능력, 그것을 회복하는 생태 용량의 무려 8배를 초과하고 있다라는 통계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그 한국 사회 내에서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이러한 소극적 대응을 조금 더 타파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준비의 핵심적인 단위가 로컬이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작은 결론에 먼저 도달을 했습니다. 즉 지역을 경제적 단위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공간으로서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로컬이지? 왜 로컬이 붙었지? 라는 말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순환경제라는 것은 EU에서 2018년에 순환경제 패키지가 발표가 되었고 최근 2020년 유러피언 그린 뉴딜 액션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된 그 기존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그리고 무한히 탄소 발자국을 배출하는 찍어내는 그런 선형경제 모델에서 우리가 탈피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경제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이 앞선 부분, 애초에 우리가 생산 단계에서 원료를 가져다가 생산을 할 때 수거하고 그것을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자라는 점이 강조된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순환이 일어나게 하자라는 순환경제적 전환에서 온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지역이라는 개념을 조금 같이 접합시켰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순환성이 정말 말 그대로 순환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작은 규모의 지역 단위 대응이 분명히 가지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이 단계,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 기능 자원의 품질을 높이고 그래서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하고 말 그대로 순환이 이루어지려면 그 폐기물 이동거리 자체를 축소하고 그 폐기물이 발생하는 곳에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실천이 핵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서울시가 개최한 전환도시 포럼에서 저희 시즈 이은혜 이사장님이 지역순환경제의 어떤 완성된 정의를 수립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한번 길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기반의 시민연대, 지역 기반의 시민연대를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의 순환성을 높이면서 시민들의 생활 필수재의 가치 사슬, 서플라이 체인이겠죠? 을 읍면동 수준의 생활 권역으로 축소하여 지역의 선순환될 공유형 자산과 일자리를 창출, 유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족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경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의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총 2가지 사례를 얘기하고 마무리할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는 그래서 이 지역순환경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업에 녹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가장 열심히 해온 일에 접목시키자였어요. 뭐냐면 결국 저희는 사회연대경제, 시민사회 주체 발굴에 관심이 많았고 가장 투신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대두된 어떤 경제랑 기후라는 그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위기에 대해서 좀 다른 솔루션이 필요하다. 청년 사회적 기업 육성하는 거 좋은데 이 사회적 기업 육성 과정에서 초점화하는 것이 조금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 5가지, 6가지 정도, 그러니까 시민 주도형 지역순환 경제 및 그린 뉴딜로 이제 육성 사업의 분야를 특정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가들을 집중적으로 모집하고 발굴하고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력해서 지난 5월, 6월 현재까지 모집, 서류심사, 심층면접, 대면심사 쭉쭉쭉 거쳐서 총 16개의 아래와 같은 예비 창업팀을 선발을 하였고요. 사실 처음에 이렇게 예시로서 공고에는 제시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창의적이고 다른 내용으로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해주셨고 지금 차차 육성 사업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시즈가 생각하는 그 기업 유지 활동의 최소한의 대사 기관, 신체 기관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을 해야 되고, 팀 빌딩이 어느 정도 좀 공고히 되어야 하고,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저희는 조금 되게 명백하게 잡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완료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을 전제하는 것은 예비 사회적 기업이 이뤄야 합니다라고 하는 요건들을 충족한 최소한의 어떤 조건들을 갖췄다라는 것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당연히 어떤 정성적 목표로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업 초창기 이제 지역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어떤 지지망이나 관계망을 형성을 해서 탄탄하게 사업 성장을 유도하는 것 등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창업팁 사전 진단 컨설팅을 시작으로 해서 의무 교육들 그리고 멘토링들을 진행을 하는데 멘토링은 어떤 담임 멘토와 전문 멘토라는 양측의 조금 단단한 멘토링 시스템을 가지고 굉장히 촘촘하게 프로세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팀별 각 상황에 맞춤 어떤 솔루션으로서 사회적 기업 인증 절차를 준비하고 인증을 받아서 조금 더 폭넓게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저희 육성사업 목표가 수립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2021년에 새로 런칭한 글로벌 솔루션의 웨비나 시리즈인데요. 이것은 이제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와 협력해서 이루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얘의 탄생 배경은 조금 앞에 있었던 저희가 잘하는 열심히 하는 청년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을 인도네시아에서 지난해 했었는데 이것과 조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을 하고 팀들이 막 서류를 지원을 하고 서류를 읽어보고 했을 때 굉장히 비슷한 솔루션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비슷한 것들은 그 안에서 서로 비슷한 것들이 많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받거나 한국에 옛날에 들어왔거나 나간 곳, 유럽에서 먼저 받거나 나간 곳 이런 식으로 시차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농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생산자 협동조합, 카사바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드는 곳이라던가 곤충으로 유기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친환경적인 폐기물 산업이라던가 이런 여러 솔루션들이 그 전 세계에서 놓고 보면 사실 사회연대 경제 주체들이 지역적 맥락에서는 조금씩 결이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 솔루션의 로직 자체로만 보면은 조금 유사하고 비슷한 모습을 띈다는 결론에 다다랐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솔루션들을 묶음으로 모아서 다른 국가들끼리 적용되는 그 시차를 극복할 수 있다면 지나간 솔루션이랑 다가올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유의미한 협력점을 찾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그거 내가 해볼게 라는 식으로 상호 파일러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즈는 이제 이 기후위기라는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청년허브와의 공동 이니셔티브로서 이 전 세계 사회혁신가들의 상호 학습,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식 교환 플랫폼을 표방하면서 이제 글로벌 솔루션의 웨비나를 런칭을 했고요. 3월에 런칭을 했고 6월에 일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은 이제 자연, 사람, 도시라는 주제 의식을 가지고 일부 자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3회차를 진행을 했고 평균 250명 정도 사전 등록 신청을 해주시고 약 95명에서 100명 정도 참여를 이끌어내었고 그리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라이프인에서 이렇게 예쁘게 취재와 기사도 올려주셔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월과 10월도 이어서 저희 후속 작업으로서 준비를 했고, 연단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난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올 생각이고, 여기는 일부고요. 연사들이 완전하게 갖춰지는 때에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오늘 소개를 드릴 수 있어서 되게 기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결국 극복하다. 제가 물음표를 던진 이유는 어떤 극복하다라는 말 자체가 그 난제와 어려움의 너머를 보는 일일 텐데
다시 말하면 극복은 어디까지나 어려움이 해소된 다음 그 어려웠던 시기를 돌아봄으로써 아, 내가 극복했구나 꽤 라고 결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극복해 간다라고만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래서 마무리 멘트로서 그래서 청년은 땡땡 중이 저희 오늘 행사의 제목이기 때문에 발제에 대한 마무리로서 그 땡땡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채워보고 싶어요. 극복된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나의 가장 가까운 곳을 변화시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하는 중이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시간까지 정확하게 잘 맞춰서 발표 정말 감사했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행동하고 관여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이승현 매니저님의 고민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시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업 내용까지 들어봤는데요. 발표 정말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저희 우리가 살고 싶은 공간, 삶을 직접 만들자라는 미션을 가진 곳이 있어요. 경기도 시흥 월곶에서 재밌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도시재생 스타트업 빌드의 임효묵 이사님을 모시고서 청년들이 만드는 공동체와 시민 자산화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제가 불현듯 기억이 나는 게 원래 저희가 대표님을 네, 섭외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군대에 가셨다고 해서 이사님이 이제 섭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지요? 네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네트워크가 조금 불안정한가요? 전 약간 끊기는데 괜찮나요? 네, 저는 괜찮은데. 네. 아, 네. 저희 사무실이 약간 불안정한가 싶긴 한데, 아무튼 빌드에 임용욱 이사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분입니다, 저희. 네. 보이시나요? 네, 저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회사를 7명이 같이 창업을 했었는데요. 그 대표가 지금 2달 전에 군대를 가는 바람에 네,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를 뭐 외부에서는 도시재생 스타트업이라고 불러주시기도 하고, 뭐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불러주시기도 하고, 또 뭐 사회혁신 관련된 뭐 그런 단체다라고 이제 또 많이 뭐 응원해주시고 또 좋게 봐주시는데, 사실 뭐 저희가 뭐 그 자체를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더 잘 살고 싶어서, 내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라고 했을 때 작게는 하나의 공간 아니면 하나의 골목길, 마을 정도는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맞게 필요한 것들,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업으로서의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아직 망하지 않고 4년 정도, 5년 정도 해오고 있고요. 저희는 시흥시 월곶동이라는 곳에서 좀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왜 하는가에 대한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방법은 뭐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변하지 않을 Y에 대한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뭐 그제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냥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내가 행복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가족, 내 친구들도 행복해야 되고 우리 동네 사람들도 행복해야 되고, 그렇게
넓혀 가다 보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행복해져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뭐 전 세계를 한 번에 바꿀 수는 없다. 그러면은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바꿔 나가자.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또 너무 큰 범위의 또 얘기니까, 그러면은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네가 동네에서 뭐 할 건데라고 했을 때 가장 첨예한 문제, 시의성이 좀 높은 부분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동네에서 뭔가를 한다면, 특히 공간을 기반으로 무언가를 한다면 초기에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을 때 그것들이 어떤 부동산 소유 구조 안에서의 경제적 가치로 환원될 때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나 그 자본을 대여해 준 사람들이 대부분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들, 그 공간을 운영하거나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가져가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또 어차피 그때 가서는 잘 됐을 때도 걱정이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 안 됐을 때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애초에 시작을 할 때 조금 구조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뭐 저희가 어떻게 뭐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도 일단은 시작은 했고, 하면서 그런 방법들은 계속 찾고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뭐 시민자산화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시흥시와 같이 하고 있는데, 뭐 완결된 형태로 이게 성공된 모델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상황은 아니고요. 계속 그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 인식은 이 부동산 소유 구조에 대한 문제 인식, 그리고 그 부동산과 관련된 가치들이 만들어졌을 때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가치 분배의 그런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일을 하면서 바꿔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그것이 이제 뭐 재테크의 수단으로 뭔가 뭐 부동산 자산을 보는 게 아니라, 특히 주거 부분, 아파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필요한 수단? 뭐 공간으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될 거가 아니냐. 단순히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본의 차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간으로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단순히 이 주거 공간을 그냥 집만 바라볼 게 아니라 상업 공간, 우리의 삶을 좀 더 다양한 삶을 살 수 있고 좀 더 풍요롭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주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외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처음에 이제 바로 좀 알아야겠다. 그 현상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월곶에 자리를 잡은 스토리는 또 있지만, 뭐, 시간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시흥시에 자리를 잡게 됐고, 월곶이라는 동네를, 되게 비포 앤 애프터가 명확한, 우리가 어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우리가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어내면 정말 좋은, 대상 지역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살고 싶은 동네가 되면, 뭐, 우리가 항상 해외 사례를 찾아다니는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월곶이라는 지역을 먼저 분석을 했어요. 뭐 이런 분석들은 뭐 다 있을 수 있는데, 직접 이제 발로 뛰어다니고 뭐 통계 자료도 찾고 하면서 월곶에 누가 살고 있는지, 뭐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고, 아이를 가진 이제 뭐 청년 세대를 막 지난 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고 소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상권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여기가 IMF 직전에 신도시로 만들어진 곳인데, IMF가 터지면서 이제 그 토지의 어떤 그 분양을 뭐 주거용으로도 하고, 뭐 이제 유흥시설로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난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선택해서 물론 살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러면 그걸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닌 거고, 그러면은 뭐 공공에서든 아니면 뭐 민간에서든 어떤 이 사람들도 여기서 살 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에 대한
뭐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저희는 민간 영역에서 그 안에서 기회를 좀 찾아서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조사들을 한 결과 이제 상가의 공실률이 한 20%에서 30% 정도 됐어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갈등은 없는데 정작 동네 상가는 30%가 비어있는 이런 상황들인 거죠. 너무 사회적으로 저기 낭비라고 해야 되나? 비효율인 죄송합니다. 이런 네. 상황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사님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저희 배경으로 그 발제 자료가 처음 네. 화면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저희는 그냥 그 앞부분 인트로덕션 진짜요? 예절을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 보니까 왠지 발제 자료를 넘기실 것 같은데 넘기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전화원님. 저희는 이게 혹시 잠깐만요. 그러면 네네 죄송합니다. 어쩐지 아니요, 인트로덕션이 제가 죄송해요. 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지금은 보이시나요? 아닌가? 이렇게 네, 해야 지금은 되나? 보입니다. 지금은 보여요. 아, 그럼 이렇게 해서 할까요? 네네, 지금 좋습니다, 이사님. 넘어가는 게 지금 이 페이지세요? 지금 넘어가고 있네요. 네네. 네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걸 살짝 넘겨드리면, 네, 이런 문제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바로 알기 위해서 월곶이라는 동네를 먼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인구 분석도 하고, 뭐 소비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설문조사를 하고, 이렇게 상권 같은 거나 뭐 공공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 현황 같은 것도 이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공실률이 20%가 넘는 이런 상황들, 네, 이렇게 공실률이 제일 많았고, 저희는 이쪽에 해안가 쪽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조사들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여기서 조사에서 나타났던 문제들,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것의 문제인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좀 더 지속 가능하게 콘텐츠를 유지하면서 공간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아이와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4년 전에 이제 이런 계획들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유흥시설이나 빈 상가들을 임차를 하든지 뭐 매입을 하든지 해서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들에서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보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지역의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고, 그 공공이랑 뭐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협업을 해서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이제 4년 전쯤에 세웠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진짜 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월곶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방의 소멸도시처럼 뭔가 되게 어려운 상황,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은 아니었고, 어떤 마을, 도시는 만들어져 있는데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행복한 삶,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을 해결이 되지 않고 그냥 그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의 논리, 자본의 논리대로 그만 있다 보니까 상가 건물주들은 서울에 있고 이 상가가 비어 있어도 본인들은 크게 뭐 문제가 안 되는 그 부동산 자산 중에 하나였던 거고, 근데 동네 사람들은 갈 데가 없는데 비어있는 상가들은 되게 많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그냥 자연 상태로 놔뒀을 때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공실들에 들어가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뭐 필요로 하는 것들을 먼저 알아보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뭐 관광지로 개발하려다 실패해서 이런 뭐 넓은 부지가 그냥 방치돼 있기도 하고, 또 퇴적물이 많이 쌓이면서 폭우 기능도 상실한 상황들. 그래서 아파트만 양쪽에 뭐 한 몇천 세대가 있고 가운데 이제 유흥시설이 몰려 있는 이런 뭐 기형적인 도시 개발이 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 안에서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이 비어 있는 공간들 안에 공간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까 상가들 다 들어가 봐서 20, 30%가 비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매력적인 공간들을 먼저 찾았고요. 그 공간 안에서 저희가 그 지역에 필요한 콘텐츠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우스앤밥스라는 그 레스토랑,
아이와 함께 편하게 올 수 있는 뭐 저희는 예스 키즈존, 뭐 투게더 키즈존이라고 해서 아이와 함께 편하게 엄마가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었고요. 이게 4년 전쯤에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월곶에 꽃집이랑 책방이 변변한 그런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카페의 기능까지 결합을 해서 꽃과 책으로 뭔가 힐링하고 뭐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월곶동 책 한 송이라는 공간을 또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 바이아이라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식재료 같은 것들을 바로 소비자한테, 지역의 사람들한테 월곶을 중심으로 30분 거리 안에 있는 소비자한테 배송을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시작을 했고, 그것을 오프라인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월곶 식탁이라는 공간까지 4개의 공간을 거의 1년에 하나씩 오픈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처럼 다른 지역으로 확장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한 지역 안에서 동일한 타겟, 엄마, 아이, 그 한 가족을 타겟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저희가 매장 운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식재료 유통과 관련해서 팜닷이라는 브랜드로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커뮤니티, 어머님들 모임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못 모이시지만 그래도 지역의 주민들 대상으로 어떤 음료를 무료로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대관비를 받지 않고 모이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드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뭔가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나올 수 있게 그것들이 저희 공간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면 저희가 사업적으로 풀어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라면 단순히 이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지원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이제 커뮤니티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처럼 이런 공간을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은 군대 가 있는 그 우영승 대표가 이제 창업 교육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다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사업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거라는 생각을 계속 들고 있고 저희는 이 안에서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가지고 세분화 시켜가지고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온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른 협업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월곶에 와서 좀 이런 역할들을 나눠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F&B 위주로 조금 많이 이제 매장이 움직이고 있어서 이런 식의 소개 자료를 넣어놨는데요. 네, 네, 이 공간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좀 발표 자료를 나중에 좀 궁금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어쨌든 그 주식회사로 저희는 설립을 했고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더 사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지만 지금 이제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프라인 공간에 어떤 운영의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렇게 운영은 되지는 못하는 부분은 지금은 조금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파트너들을 계속 찾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같이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런 일들을 했었고 그 외적으로 이제 지역 안에서의 어떤 창업을 하기 위한 창업 교육도 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교, 인하대학교나 인천에 있지만 인하대학교나 아니면 송도에 있는 연세대학교랑 같이 과정을 개설해서 같이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기도 했고 따복 공동체 지원센터랑 어떤 연구 사업이나 아니면 국제 세미나 같은 것들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다른 일반 매장 운영 중심으로 봤을 때 일반 프랜차이즈나 어떤 기업에서 운영하는 거와 다른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것들과 좀 다르게 접근하는 부분은 지역 주민에 대한 관점이라고 해야 되나?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관점을 사업적으로 조금 더 이제 확장시켜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어떤 지역을 위해서 어떤 지역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좋은 거를 하면 된다는 접근보다는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업적으로 우리의 컨텐츠, 우리의 공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다는 것들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커뮤니티 어머님들의 모임을 지원하는 것들이 뭐 인플루언서한테 뭐 홍보를 맡기거나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역 단위에서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이 분들이 저희의 어떤 충성 고객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 실제로도 그렇게 저희 공간을 애정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이분들한테 더 잘하는 게 우리가 더 사업을 더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비용적인 부분을 더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비자와 어떤 생산자, 공급자로서 뭐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주민이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저희가 뭐 선생님이 되기도 해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저희가 뭐 인테리어 뭐 매장을 오픈할 때 인테리어가 필요하거나 할 때는 뭐 비플러스를 통해서 그렇게 펀딩을 주민들한테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투자자와 어떤 뭐 차입자의 관계 뭐 이런 식의 관계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다층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가 끊기더라도 사실은 이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다양한 관계들이 맺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끈끈하게 뭔가 좀 관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단순히 뭐 저희 가게 어떤 저희 컨텐츠, 저희 사업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가거나 하지 않으시고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는 그걸 채우면은 그분들이 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소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사업 소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 제 발표 자료의 제목이 사실 시민자산화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주제가 그 부분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발표 자료에서는 뺐는데 간략하게 그 시민자산화 시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공유드리면 지금 말씀드렸던 4개의 공간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공간, 그 아이들이 노는 실내 놀이터랑 그 공유 주방 겸 식자재 마켓 이 두 개의 공간을 시흥시가 먼저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착한 임대인 건물주의 역할을 해주고 나중에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빌드랑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어떤 뭐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든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매입을 한다라고 이제 협약을 맺고 시작을 했고요. 아직은 그 협약을 맺고 지금은 실행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 5년 뒤에 이제 그 다시 매입을 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해놓은 상황이긴 한데 코로나 이슈 때문에 조금은 뭐 연장 조항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이 어쨌든 또 공간 운영 컨텐츠 자체가 지금은 좀 바뀔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이제 그런 취지로 공공에서 뭔가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사례는 이 사례가 처음이거든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부동산 자산을 매입하면 제일 좋은데 아직은 그런 사례로 뭔가 바로바로 나오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단계지 않을까. 물론 비슷한 사례로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제 공공이랑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모델로 한번 좋은 사례를 만들어야겠다는 좀 책임감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진행 중이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뭔가 다 됐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자산을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을 매입하고 그 취지에 맞게 계속 운영이 더 잘 되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은 그 전 단계의 역할, 주민들과 신뢰를 쌓고 주민들이 한 번씩 투자를 해보는 경험들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자산화 사업 외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시민 기업이라고 뭐 거창하게 이름을 붙였지만 시민들이 그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주주로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빌드라는 회사에서 따로 분리를 해서 원래는 지점 사업자로 되어 있던 바우스앤박스라는 레스토랑을 빌드에서 분리해내서 새로운 신규 주식회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우스앤박스 주식회사라고 작년 연말쯤에 만들었고 개인 투자자분이 54분이 이제 뭐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주식을 매입하는 형태로 투자를 해주셨고 예전에 이제 IFK 임팩트 금융이라는 지금은 이제 임팩트 스퀘어에 합병이 된 회사가 일부 또 투자를 해주시고 빌드가 책임감을 갖고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일부 투자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우스앤바우스 주식회사라는 형태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해볼 수도 있고 했지만 저희는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가장 민간에서 가장 확산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주식의 형태로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부러 주식회사의 형태로 만들었고요. 지금은 그 주주분들의 역할이 공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을 사실 바라고 이제 하긴 했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만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고민을 하고 네, 주주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네, 뭐 제 발표는 이 정도에서 네, 시간도 다 되고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저 최근에 월곶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근처에 어디 맛집이 있나 검색해보니까 빌드에서 운영하시는 곳들이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월곶 가시는 분들 꼭 방문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저희 라이프인의 네트워크가 조금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자꾸 지지직거리고 끊기고 해가지고 지금 살짝 멘붕에 빠져 있었는데 조남우 위원장님이랑 박 팀장님께서 적절하게 PPT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음에 이제 사회혁신 관련돼서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 펀 컴퍼니 이승민 대표님이 팀 파트너십에 대한 팀 파트너십을 통한 청년들의 사회혁신 발표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를 줄여서 MTA라고 부르더라고요. 협동조합의 정신과 창업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유럽 4년제 공식 학위인데요.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그런 노하우를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승민 대표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다국적 친구들과 협동조합 팀 창업을 해서 4년간 세계 여행을 하면서 돈을 버는 유럽 공식 경영 학위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되게 궁금해지죠. 그러면은 대표님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이승민 대표님? 네, 바로 준비됐습니다. 네. 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화면 잘 보일까요? 네, 혹시라도 안 보인다 싶으시면 바로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빈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팀플러너십을 바탕으로 한 청년들의 사회혁신입니다. 팀플러너십이라고 하면은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아까 제일 처음에 발표 주셨던 소셜 안터프리너십에서 그거를 팀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MTA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MTA는 이제 몬드라곤이라는 스페인 남쪽의 북쪽이죠. 북쪽에 있는 지방의 작은 마을인데 이제 그 전체가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이제 만들어진 이제 기업이 몬드라곤 기업입니다. 그래서 몬드라곤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스페인에서 세계 8위, 9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한 노동자 수는 뭐 7위, 6위 이렇게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규모로 가고 있는데 협동조합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우리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왔었잖아요. 스페인도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요. 몬드라곤 기업의 파고를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LG의 백색 가전을 담당하고 있는 몬드라곤 협동조합 내 기업이 파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정말 21세기에 맞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죠. 한 샷을 정말 내다볼 수 없다. 정말 코로나도 그렇고, 경제 위기도 그렇고, 기후위기도 그렇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냥 목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을 솔루션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고민 끝에 만들어 놓은 게 MTA 로고 아래쪽에 보이는 레인이라고 하는 학위입니다. 레인은 리더십, 엔터프리너십, 이노베이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 그다음에 리더십, 혁신을 배우는 학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다국적 친구들과
협동조합으로 창업을 해서 4년 동안 세계여행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지 졸업할 수 있는 경영학 학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 학교를 떠올리면 3대 키워드가 있잖아요. 수업, 시험, 교수. 근데 수업이 없고 러닝 바이 도잉,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고 실제로 창업을 해서 이제 등기를 해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이 전혀 없고 서로 피드백을 주는, 서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가 없고 저희가 팀으로 창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코치를 해주는 팀 코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내 주변의 문제들을 비즈니스와 프로젝트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창업한 팀 컴퍼니 이름이 이제 Fun입니다. 그래서 Fun 컴퍼니고요. 그래서 저희의 모토는 We Take Fun Seriously라고 해서 저희는 이 Fun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라는 건데요. 여기 사진이 이제 함께 창업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저희는 이렇게 총 5군데를 여행을 했어요. 중국 상하이에서 시작해서 스페인 빌바오, 그다음 미국 시애틀, 독일에 있는 베를린, 한국에 있는 서울 이렇게 다양한 곳을 여행을 하면서 정말 100가지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인데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은 많이 무슨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정말 많이 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공한 프로젝트도 있고 한데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제 프로젝트의 경험은 스페인 빌바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페인 빌바오를 다녀오신 분은 이 장소를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 GF 2018년에서도 이제 빌바오에 왔었다고 했는데 여기가 스페인에 있는 모유아라는 광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터리가 있고 여기 이제 시청도 인근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빌바오의 어떤 주요 센터 같은 곳인데요. 여기에 이제 저와 그다음에 제 주변 한국인 친구들이 여기에 있는 버거킹에서 이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정도 돼 보이는 그 남자의 무리 한 10명, 15명 되는 친구들이 저희를 둘러싸더니 이렇게 눈을 찢으면서 니하오 니하오 하면서 저희를 이제 중국인처럼 이제 막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블라스 치나스 하면서 되게 놀리고 그다음에 인종차별을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렇게 인종차별을 당해보는 건 처음이어서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그 친구들이 이제 놀릴 거 다 놀리고 도망을 가는데 이게 셋이 한국인 친구 3명 있었는데 분이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분이 안 풀려서 저희가 이게 위성 지도인데 여기에 버거킹 보이시죠? 이 버거킹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그 남자 꼬맹이들의 무리들을 따라서 저희가 추격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유아라는 이 광장까지 와가지고 저희가 참교육을 했습니다. 저희도 한국어로 그때 흥분해가지고 한국어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건 인종차별이다, 레이시스트다 하고 그 자리에서 정말 번호도 다 따내가지고 선생님 그 담임 선생님의 번호도 따내서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일을 당하고 나서 한편으로 후련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이 동양인으로서 유럽에 산다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기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저희를 놀렸던 사람들이 단지 10대에서 그러니까 초등학생 친구들이 아니라 20대 혹은 30대 건장한 남성들이었으면 우리가 이걸 똑같이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이후로 스페인에서 생활하는 게 되게 무서워지더라고요. 밖에 나갔을 때도 이제 나를 쳐다봤는데 되게 째려보는 것 같고 괜히 그 다음에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혐오를 당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본과 중국과 한국이 어떻게 다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점점 심각해졌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인종차별을 당하고 몇 주 뒤에는 이제 여성의 날이었었어가지고 그 빌바오 시내 전체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파업을 하고 그다음 길거리에 나서 시위를 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또 같은 소수자라고 분류가 되지만 또 다른 다양한 소수자가 있다는 걸 보면서 이게 앞으로 여기서 한 6개월은 더 살아야 되는데 정말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했던 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MTA 방식으로 풀어보자. 이 문제를 우리가 비즈니스 방식으로 풀어보자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팀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저희 팀 회의하는 장면인데요. 저희 팀에 가서 저희가 겪었던 얘기들을 다 설명해 줬어요. 그 억울했던 모든 장면들
순간들, 그 다음에 저희가 참교육을 했던 그 과정들까지 설명해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우리 팀으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고 싶다라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빌바오에 존재하는 한국의 요소들을 하나씩 건지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영상입니다. 이게 2019년 당시였는데요. 정말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K-팝이 그냥 길거리에서 들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말 K-팝을 틀어놓고 한국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어떻게 중국이나 한국인은 구별을 할 수가 없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렇게 K-팝이 이 빌바오라는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빌바오랑 그 바스크 지역에는 이 핀초라는 유명한 그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타파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식당에 가면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판매를 하고 되게 간식이나 혹은 중간에 아점으로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한 곳에서는 이 김밥을 핀초처럼 팔고 있는 곳을 발견을 했어요. 한국의 김밥을. 근데 거기서는 또 스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일본 음식인 스시로 알려져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 음식, 한국의 요소다라고 저희가 판단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상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마크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e스포츠 중에서 이제 이 롤이라는 게임이 여기 빌바오 안에서도 리그가 엄청나게 잘 구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커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커도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한국의 요소들을 또 모았고, 마지막에 또 한국적 요소들은 그 제 주변에 이제 같이 일했던 팀원들 중에서 하나, 둘, 셋, 넷을 셀 줄 아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 외국인들이 한국어 숫자를 배울 때 제일 헷갈려하는 게 1, 2, 3, 4, 5하고 하나, 둘, 셋, 넷 헷갈려하는 건데, 그 하나, 둘, 셋, 넷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 태권도 학원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빌바오 전역에 태권도 학원이 4-5개가 쭉 있는 거예요. 그 1세대 한국 교민들이 건너가서 태권도 사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어받아서 2세 그 첫 번째 도장에서 키워진 빌바오 태권도 키즈들이 또 태권도장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던 게 K-팝, e스포츠, K-푸드, 태권도 이렇게 빌바오에 흩어져 있는 한국 문화의 파편을 모아서 한번 크게 행사를 모아보자. 이것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그다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문제였죠. 동양인으로서 유럽에서 살아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인종차별과 혐오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솔루션을 가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냥 저희가 이거 하고 싶다고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같은 의지가 있는 그 자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찾아갔던 분이 이분이죠. 이분은 빌바오 비지카야, 이제 빌바오에 있는 시장님이신데요. 그 지셰프 2018년 빌바오에서도 이제 참석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당시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빌바오의 국제화였어요. 인터내셔널레이션인데, 이거에 맞는 예산을 많이 비축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때마침 저희가 찾아가서 우리가 한국 관련된 프로젝트, 이 행사를 한번 크게 열어보고 싶다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검토를 해보시고 이제 지원을 약속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접근을 했던 곳이 바로 한국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었습니다. 당시에 LG에서는 이제 BTS 폰을 출시를 했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제 이거를 많이 팔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또 한국의 한국문화원에도 컨택을 해서 한국 문화 행사를 연다고 했을 때 이제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환경 조사도 했었고, 그 다음에 자원도 저희가 직접 끌어모아서 실제로 이렇게 행사를 구축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저희 행사 포스터이고요. 인스타그램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행사 내용을 보면은
태권도 시범, 토크쇼, 한국 음식 교실, 그 다음에 태권도 교실, 불닭볶음면 빨리 먹기 대회, K-팝 경연, 그 다음에 팬아트 경연 대회 추천 이렇게 구성을 해서 10to10 12시간짜리 행사를 이 빌바오 완전 가운데 있는 한가운데 그 모유하라는 곳에서 저희가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사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역은 서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한국에 내리십니다. Sun Station.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거의 2개월 혹은 3개월 넘게 준비했던 행사를 마무리하게 되고,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당일 12시간짜리 행사 때, 2,000명에서 2,500명 정도의 방문자 수가 왔었고,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500명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숫자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스타 팔로워 수에서 되게 많이 노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때 하도 인파가 많이 몰려서 저희가 그 빌바오 9시 저녁 뉴스에도 소개가 됐었습니다. Euskorea, una iniciativa de estudiantes de liderazgo empresarial internacional de la Universidad de Mondragón que busca fomentar la cultura asiática en Euskadi. Allí ha pasado también la tarde Antonio Calvo. Horas y horas de ensayo frente a una pantalla.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나서 한인 이제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도 한국어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한국 음식, 식재료에 대해서 그 한국어 관련된 수요가 증가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한국이라는 이 요소들, 파편들 자체가 되게 흩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음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군데다 모아놓고 온 가족이 와서 즐기니까 이제 한국에 대해서 가족 내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해서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 높아져서 저희 팀 내에서도 되게 성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저희 개인적인 문제도 많이 해결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일련의 과정들을 할 수 있었던 것 중에서 저는 그 힘을 꼽자면 2가지 포인트가 있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팀입니다. 저희가 같이 창업했던 이 저희 팀의 서포트와 그 다음에 그 도움이 없었다면은 실제로 해낼 수 없었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 기업가 정신인데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그 버거킹에서 인종차별을 당하고 나서 이 방식을 프로젝트의 방식으로 해결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기업가 정신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2가지 요소가 중요한 키워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버거킹에서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부터 스페인의 9시 뉴스에 나오기까지는 이렇게 총 5가지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문제를 인식하고, 두 번째는 그 인식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환경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자원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만들어서 실제로 임팩트와 가치를 줄 수 있는 것.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 주변의 청년으로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정말 다양한 문제들도 제가 경험했던 그 작은 인종차별, 그 다음에 그 작은 임팩트랑
그 해결하는 방식은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뭐 국수주의, AI, 4차 산업혁명, 젠더 갈등, 금융위기 등등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다양한 위기들도 팀프러너의 방식으로 팀으로서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바로 이제 우리 개개인의 손 안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파트 2에서도 저는 주로 나누고 싶은 얘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기보다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내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청년들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 주변의 사회에 더 많은 혁신을 가져오는 방법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인종차별이라는 그 경험을 되게 MTA 방식으로 참교육을 시켜주셨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소개할 때 팀 파트너십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팀 프로너십이었네요. 네, 다시 정정드리고요. 그리고 네, 더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참가하신 분들이 되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네. 그러시면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보시다시피 되게 다양한 조직에서 참여하셨어요. 재단, 뭐, 사단법인, 그다음에 주식회사, 그리고 뭐, 협동조합, 그리고 펀 컴퍼니는 제가 조직 형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다양한 조직에서 참여해 주셨거든요. 그만큼 이제 청년들이 이번에 많이 참여하셨지만 또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참가자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파트 2에서 자세하게 이런 얘기를 이어서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이제 파트 2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파트 2는 네, 기후위기 세션, 그 다음에 공동체 섹션, 그다음에 사회혁신 섹션. 네, 지금 화면이 보이시죠? 이렇게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후 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승현 매니저님과 최진경 팀장님이 참여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청년 기후 긴급 행동의 조남훈 운영위원님, 그리고 공동체는 빌드의 임호문 이사님이랑 꾼지랑 네트워크의 김규진 대표님이 참여하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회혁신은 이승빈 대표님이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해 주신 대로 방을 이동할 예정인데요. 지금 원래 조금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20분까지 쉬는 거였는데 조금 지체돼서 30분? 3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나서 저희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다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세계 청년의 날 웨비나 주제가 사회적 경제와 사회혁신 청년들을 위한 땡땡 왜 다 같이 안 하시죠? 땡땡인데요. 파트 2 각자 주제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뵙겠습니다. 저희 공지 안내 말씀드리면 지금 그 화면에 공유드리는 공통 질문 1번, 2번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쉬는 시간에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작할 때는 없어졌던 버튼이 아래 생겼을 거예요. 네모나게 이게 격자무늬처럼 돼 있는데 그게 그 방을 나눠서 저희가 토론을 하게 되는 그 브레이크아웃 세션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쉬는 시간 마치고 오시면 신청해 주신 대로 저희가 좀 배정을 해놔서 바로 이동이 되실 거예요. 근데 혹시나 이동이 안 되시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나 저희 GCF 사무국 김윤수 쌤한테 그 채팅이나 아니면 전체 채팅도 괜찮고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쉬는 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각자 방에서 나누었던 얘기들을 조금 공유를 할까 합니다. 순서는 기후위기, 그 다음에 공동체, 그 다음은 사회혁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기후위기는 임지영 선생님께서 해주시기로 했고요. 혹시 공동체는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실 예정이실까요?
공동체는 아무도 참여를 네. 하고 싶으신 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네. 일단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샤이한 분들이 많은 방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회혁신은 어떤 분이 발표하실 예정이실까요? 네, 그 방도 약간 좀 샤이한 분들이 많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준비되셨을까요? 저희 기후위기에서 나누었던 얘기들을 조금.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샤이한데 청년이란 이름으로 지목당해가지고 네, 발표를 하게 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소속으로 참여한 임지원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제 청년기후 긴급행동 조남훈 운영위원장님께서 청년과 기후위기라는 청년은 지금 문제를 직면하는 중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발제에서 단체 활동 소개를 해주셨고, 최근에 있었던 IPCC 및 탄소중립위원회 발표 자료도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서울시장 김공용 후보 운동 및 공약 이런 것들도 공유를 해주셔서 굉장히 재밌는 알찬 그런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통 질문 나눔을 했는데요. 그래서 김은서님께서 개인적인 어떤 관심사가 이제 오늘 이런 발제를 들으면서 많이 변화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그런 국가가 돼야겠다. 순환혁신, 또 국제협력, 인프라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지금 이해, 연구, 목소리를 내는 중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 역시 여기에 많이 동감을 해서 일단 기후위기 해결을 맡고 있는 현실의 벽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시스템의 관성인 것 같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어떤 개인과 단체의 행동이 중요한 만큼 이런 관성을 깨기 위한 시스템이나 제도의 변화도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김정모 선생님께서는 도시의 방부제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기후 문제를 다룰 때 도시뿐만이 아니라 지방도 어떤 담론의 핵심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의 문제도 집중을 해야 하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너무 도시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땅을 파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어떤 기후단체의 사업성과 공공성의 그 경계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중이라고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윤도희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후변화 쓰나미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에서 있었던 그런 경험 얘기를 해주시면서 기후위기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한테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의 환경 실천이 사회 전체에 얼만큼의 효용이 있는지 티끌보와 티끌이 아닌가 이런 의문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실천 의지를 격려할 수 있는 정책 제도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공유를 해주셨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나는 존버 중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건순 선생님께서는 활동센터에서 이제 있었던 청년 직원들과의 어떤 인터뷰, 이야기를 통해서 청년들의 환경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센터에서 지금 하고 계신 여러 가지 운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참여할 때 냈던 질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사회적 경제가 청년들이 마주한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조남훈 선생님께서도 이제 이러한 이야기의 장이 자주 열려서 단체와 개인을 잘 연결해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최진경 선생님께서도 이제 이런 소통의 장이 자주 열려서 서로 격려하고 환경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더 제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이만큼 할 수 있네요. 샤이하지만 정말 정리를 정말 잘해 주셔서 저희 정말 이런 얘기들을 나눴거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네. 여기 윤서 기자님이 이렇게 엄지손을 뻗어주셨는데, 이어서, 네, 발표해 주시면. 네, 저 연결이 잘 되었을까요? 아까부터 연결이 자꾸 끊겨가지고. 네네네. 저희 공동체 파트는요, 26분이 원래 참여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총 11분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 중에 한 80%는 꼼지락 네트워크
공동체에서 참여를 공동체에 관한 시를 겁니다. 대표님께서 꼼지락 네트워크 소개와 더불어서 이게 사적인 공동체에서 출발한 꼼지락 네트워크의 모임이 어떻게 공적인 공동체로 나아가게 됐는지 그 시행착오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공적 모임이 개인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켰다는 점이 저는 좀 도움 질문으로 넘어가서 저희는 좀 시간이 빠듯할 것 같아가지고 1, 2번을 바로 연달아서 들어보았어요. 왜 공동체가 중요한가라는 질문에는 청년들이 가지는 고민들 하나하나가 되게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 부분이 있지만 어떤 그 문제를 나누고 나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게 사회적 흐름 때문이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서 어떤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그 주거 안정이나 원하는 일에 자리가 없고 이런 문제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걸 해결하는 게 좀 수월한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앞서 발표한 내용들, 사회 혁신이나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에서 출발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더 큰 목소리, 어떤 정책 제안이나 그런 더 큰 목소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좀 힘든 부분은 무언가라고 했을 때 현실적인 벽은 직장인들이 많은 청년들이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고 또 그렇다 보니 이런 네트워크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수명이 짧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활동하시는 분만 남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도 한계점이라고 짚었고요. 그리고 또 수직적이고 튀는 걸 싫어하는 분위기가 조금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장애물이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선뜻 일자리를 찾기 급급한 상황에서 공동체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지 않나라고 또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청년은 땡땡 중이라고 했을 때 김석준님은 지금 청년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있는 중,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중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청년은 준비 중, 공동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나중에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리더가 되기 위해 성장하는 중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설유진님은 청년은 다이어트 하는 중, 내 몸과 내 삶 이야기, 나에게 맞는, 나의 건강하고 이로운 건강한 몸을 찾아가는 그런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렇습니다. 네,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전윤서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라이프인이 조금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퍼니의 이승민 대표님, 네. 나누었던 이야기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사회혁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사실 저라도 참여자였으면 사회혁신 거기에 참여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지루해서. 그런데 역사적이게도 되게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최자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회사의 대표님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나눴던 이야기는
실질적인 고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회사 실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신데 회사에서 ESG, 즉 사회적 가치를 추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동시에 가져가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다라는 고민이라던가 아니면은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같이 시작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더 오너십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 이런 되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사역신의 고민들의 지점에서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현실적인 벽들이 사실 간과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당장 그래서 내일 어떤 것들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을 시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라던가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머리 아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제 계속 앞으로 도전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이 얘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년은 땡땡하는 중에 대한 키워드를 보면은 이제 노력하고 있다. 사각사기 권순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오늘 퇴사를 하시고 이직을 하시는 그 세아님께서는 발악 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홍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근대 5종 하는 중이다. 저희 올림픽에서 그 4가지 종목을 동시에 5가지 종목을 동시에 하는 그거를 하고 있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협업 중이다. 유종옥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라이프인 기자, 이제 김정란 기자님께서도 참여해 주셨는데, 이제 입을 닫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기자로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평가하지 않는 중으로 수정을 하셨네요. 오해 소지에서.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도 고민거리가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것보다 현재 잘 되고 있는 것들을 더 보여주고, 그다음 더 나아가서 이제 뭔가 새로 시작했을 때 함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액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텀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3개의 토픽을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게 다 독립된 어떤 주제가 아니라 다 서로 연관된 주제가 라는 게 더 확실히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청년은 땡땡에 어떤 걸 담아주실까 되게 기대했었는데 되게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로 담아주셔서 다들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발표를 해주셨던 분들 이야기를 짧게 한마디씩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먼저 이승민 매니저님, 아까 전에 이미 많은 말씀하셔서 더 할 말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마무리 하는 게 진짜 너무 싫은데 사실 저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얘기 안 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진짜 해야 한다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즈라는 기관을 대표해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정말 다양한 고민들을 치열하게 하고 계시는 현업에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공유하고 들을 수 있는 조금 되게 그래도 꽤 편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려고 기획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에 저는 되게 감명을 받았고요. 저는 다음번에 지세프 또는 라이프니 만드시는 행사에 성실한 청중으로 참여하고 계속 이러한 형태의 어떤 수다회 아니면은 이런 공식적인 수다회를 벗어나서든 어떻게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과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끌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 아무튼, 네, 말씀 감사해요. 그 다음은 또 시즈의 최승경 팀장님도 저희 세션 파트 2에서 참여하셨거든요. 계신가요? 혹시? 지금 설마 비디오를 안 켜주셔서 네, 다른 분 먼저 할까요? 네. 조남우 위원장님. 네. 네. 어떤 말을 하고 마무리될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 단체가 사회적 경제를 하는 전문적 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기운동과 사회적 경제 어쨌든 같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니까 그 연결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
그 명확한 지점이 딱 이렇게 걸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같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네, 이야기 장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 다음은 빌드의 스타트업, 네, 빌드의 이몽윤 이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주제 중에서 그 코로나 상황에서 좀 가장 연결되는 지점, 고민되는 지점이 많은 게 약간 공동체 분야이지 않을까라는 다 관계는 있겠지만 생각이 들면서 뭔가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을 빨리빨리 좀 더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당장 해결이 안 되면 좀 어렵다는 것들이 있어서 특히 뭔가 공동체라는 게 공간이랑 또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온라인에서의 어떤 공동체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오프라인에서 지역 중심으로 뭔가 사람이 만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대로 이렇게 뭔가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뭔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어려움들이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공동체의 장점은 어쨌든 여러 사람이 같이 연대하고 고민하고 하는 거니까 그것들을 다만 오프라인에서 잘 모이진 못할지언정 아니면은 전국 단위로 같이 모일지는 못할지언정 지역 단위 안에서 작은 단위 안에서 그래도 모여서 좀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 꿀이랑 네트워크 김기진 대표님 대표님께서 5시에 그 일정이 또 있으셔가지고 아마 나가보신 것 같아요. 네. 나가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혁신을 말씀하셨던 네네. 혹시 연결이 된 이승민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면 드려도 될까요? 지나요? 네네네. 이제 들립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게 저는 되게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제 얘기도 제 얘기지만, 사회적 경제, 그 다음에 이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실제로 일을 같이 하지 않아도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힘이 되잖아요. 덜 외롭고. 그래서 저는 오늘 되게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라이프이는 저기 공유기를 한번 바꿔보시는 게 이참에, 네. 네, 감사합니다. 이승민 대표님. 지금 아무래도 송 기자님이 이렇게 멈추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톤을 받으면 원래는 이 단계가 저희 이제 마무리 멘트 하고 그다음에 다 같이 사진을 찍는 단계인데요. 송 기자님. 네. 지금 여기서요. 지금 괜찮으세요? 네. 혹시 네, 들리시나요? 딱 마무리 멘트. 지금 괜찮습니다. 저희 사진을 지금 찍을까요? 사진을 한번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계속 강요드렸던 포즈 있잖아요. 비디오 켜주시면 그거를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한번 카메라를 다 함께 켜주시면은 저희 윤서 기자님이 또 사진 전문 기자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그 모니터를 통해서 같이 사진을 좀 남겨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저희 준비가 좀 더 필요할까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비디오 되셨나요? 켜주세요. 네. 다들 비디오 켜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사회혁신, 청년을 위한 땡땡. 다시 해볼까요? 땡땡.
되었을까요? 아, 네. 저희 사진 예쁘게 찍어서 기사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거 화면은 좀 이렇게, 네. 아,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라이프인에서 좀 정리를 하고, GCF에서도 한 말씀 하시고서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올림픽 서핑 그 해설자분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똑같은 파도는 절대 오지 않는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라이프인이 생각했을 때 사회혁신은 약간 깊은 빡침에서 시작되고 DIY로 완성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청년들의 문제보다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요구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서핑이 약간 막만데 이게 표류하는 느낌일 수 있지만 함께 즐겁게 하다 보면 어느새 같이 파도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이야기가 좋은 파도로 오는 대로 약간 이동해서 멋진 파도를 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참여해주신 분들, 참석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CF의 박정인 팀장님, 네, 윤정 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 기자님하고 만났던 저희 밥 먹는 자리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멋진 결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것, 가능하다는 것이 너무 뿌듯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나누고 만들어가고 키워나가는 것은 저 혼자였으면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 우리 모두의 몫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동료이고요. 마음만 청년이신 분들도 저처럼 아니면 실제 마음도 청년이신 분들 모두 같이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기회 많고 다양한 경험과 지혜가 가득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나누는 일 우리 모두 함께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 GCF에서 경년제를 준비하는 국제사회경제 포럼이 작년에 원래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연기가 돼서 올해 10월 4일부터 8일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멕시코시티 시 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로 개최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온라인 참가 접수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특히 마지막 날인 10월 8일 날 오후 3시 반부터 2시간 동안 한영 동시통역 지원해드리고요. 청년과 사회경제 주제로 라이프인과 그리고 그 청년 SDG 네트워크와 함께 공동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나누어주신 내용들도 저희가 공유를 할 예정이고 해외 다양한 청년들과 한국의 청년들이 생각하고 나누는 고민들을 나누려고 하니까 주변에 네트워크나 관심 있으신 분들께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최근에 들을 때마다 오히려 좀 뿌듯했는데요. 우리나라만 유독 우리나라, 우리 집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문화권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내 집이어도 초대할 때 우리 집에 초대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붙은 우리의 문화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 함께 계속해서 그 노력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GCF도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더 참여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줘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오늘 시작한 이 연대 아니면 끈끈한 그 만들어진 네트워크 조금이라도 계속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약간 GCF 지금 저희가 논의했던 발표 자료들은 GCF 홈페이지에 올려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논의했던 내용들은 라이프 기사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만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땡땡. 다음에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